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소개했던 헤라의 리플렉션 쿠션 기억하시죠? 그때 바로 사서 쭉 쓰고 계신 분들의 후기가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또 다가올 환절기를 기점으로 글로우 쿠션으로 갈아타겠다고 대기 중인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리플렉션 쿠션 제대로 진짜 뽕 뽑는 애프터 서비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글로우 워낙 좋아하는 제가 지금까지 추천해왔던 글로우 쿠션들이 꽤 있는데, 그중 헤라가 가장 최신 제품이라 여러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후기를 취합을 해보니까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에 많이들 공감을 해주셨어요. 글로우 쿠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번들번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윤기, 그쵸? 또 촉촉하다고 해서 막 질척하게 광을 내는 게 아니라 얇은 리퀴드 파운데이션 바른 것 같다 하셨는데, 정말 예쁘게 결 표현이 되죠. 여기에 적당한 커버력까지. 제가 추천했던 다양한 글로우 쿠션들을 다 써본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꼼꼼한 비교 후기들을 보면서 저도 영감을 받고 전 색상 테스트를 하면서 다양하게 조합도 해보다가 그 당시 구입했던 21N1 색상은 처음 한 통 다 비우고 난 후부터는 쭉 안 쓰고 완전히 새로운 색 조합으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잘 쓰고 계신 분들이 재구매할 때 참고하실 수 있게, 보다 더 전문가스럽게 쓸 수 있게 AS 차원에서 추가적인 팁을 좀 드리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난감하게도 제가 쓰고 있다고 했던 21N1 색상이랑 하이라이터로 잘 쓰고 있다고 여러분 보여드렸던 00N1 다이아 색상, 이렇게 제가 실사용하던 색상만 모아서 기획 세트가 출시됐고 저한테 광고까지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대박인 게, 이게 올리브영 단독 기획이라 21호 쿠션은 요거 15g 정품 사이즈, 그리고 다이아 색상은 5g 미니 사이즈. 여기에 2.4g 용량의 컨실러까지 줘요. 올영 세일의 기획 구성까지 너무 완벽하긴 한데, 이미 이 조합은 너무 익숙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컬러 추천이나 피부톤을 업그레이드 시킬 새로운 팁을 드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첫 구매는 물론 재구매 시 어떤 색상이 최선일지, 기존에 쓰던 컬러 혹은 올영 기획 세트로 그냥 갈지, 이게 사실 좀 무시할 수 없는 구성이긴 해요. 또는 현재 제가 사용하는 방식을 시도해 보실지 신중한 판단, 아니 완벽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실사용 중이신 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하자면 자외선 차단력. 헤라 리플렉션 쿠션의 대표적인 특징은 정말 가장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가깝게 발리는 쿠션이다. 쿠션이 이렇게까지 진화하고 있구나 실감한 제품이었다고 제가 했었죠. 잡모공은 빠르고 매끈하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딱 원하는 정도의 커버력을 연출해주는 제품인데, 피막이 느껴지는 그런 마무리감이 없고, 그래서 답답함이 없고 입자감도 없고, 얇다고 다 똑같은 기술력이 아닌 걸 우리가 쓰면서 알았잖아요. 모두가 항상 원하고 있는 그 속부터 투명하게 차오르는 자연스러운 글로우, 은은하게 빛나는 그 광을 표현을 하려면 이걸 막 떡칠해서는 안 되겠죠. 이 제품이 가장 빛나게 표현이 되는 커버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 적당한 커버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얼룩짐 없이 고르고 자연스럽게 발라줬을 때 가장 예뻐요. 지난 자차 영상에서 국제 테스트 규격 알려드린 거 다들 보셨죠? 이 헤라 제품도 테스트 규격대로 정량을 발랐을 때 SPF 40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차도 아니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위한 커버 제품이에요. 심지어 이름까지 리플렉션, 빛 반사가 끝내주는 글로우 쿠션이에요. 정량을 다 얹으면 불필요하게 두꺼워집니다. 고급스러운 피부결을 선택할 거냐, 여기 이만큼에 써있는 대로 차단력을 끌어올릴 거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피부결이죠. 내가 그것 때문에 화장하는데, 대부분의 파운데이션과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로 자외선 차단까지 끝낼 수는 없다고 제가 정말 아쉬워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추천했던 자외선 차단제와 찰떡궁합, 자차 테스트를 할 때 다양한 저의 추천템과 조합을 했지만, 헤라 쿠션의 글로우와 커버력을 제가 누리기 위해서 또 가장 최근 추천템이라 잘 쓰고 계신 분들도 많고, 시기적으로는 환절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촉촉한 것들끼리의 조합은 너무 또 소중하니까 특히나 이 제품과의 조합을 가장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영상에서 제가 정량을 바르고 그 위에
쿠션 덧발라 시연을 할 때 사용했던 게 이 제품 21N1 색상이었어요. 찰떡궁합이라는 게 자외선 차단력의 완성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싹 다 지워낼 때까지 부담 없는 클렌징, 이게 또 대박이죠. 잘 아시겠지만 쉽게 클렌징이 되는 자차라도 그 위에 어떤 파운데이션이 추가로 도포되는지에 따라 최종 클렌징의 난이도는 완전 달라집니다. 입자감이 적거나 거의 없는 파운데이션일수록 클렌징이 쉽죠. 이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 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외선 차단제를 이 앞에 추가했을 때도 클렌징이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제품이라서 저는 2차 세안 없이 클렌징을 마무리합니다. 제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시니까 제가 왜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석 달간 쭉 써왔는지 이걸 지금까지 쓰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은 스킨톤으로 보존과 커버를 해주는 색상이 6가지가 있고 컬러가 없는 투명빛 물광 쿠션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크림 타입 하이라이터로 쓰고 있다고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기획 세트에 들어있는 요 미니 사이즈 요건데 미세한 아주 펄감과 윤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이게 00N1 다이아 색상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얼굴에 바르고 있는 이 색상이 맨 처음 구매했던 21N1 색상 단독으로 바른 거고요. 거기에 방금 보여드린 이 펄 하이라이터, 요 00N1 다이아를 올려서 아주 살짝 광을 추가를 한 겁니다. 지난 영상 찍을 때만 해도 21N1 이 색상만 사용 중이었는데 이걸 한 통 다 비우고 갈아탄 게 13N1과 23N1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13호를 여기 센터에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23호를 이 사이드 가장자리에 음영처럼 아주 막 딥하게는 아니지만 좀 차분하게 눌러주고 연결해주는 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쓰던 21호보다 밝은 색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밝게 나온지를 몰라서 모든 경우의 수로 제가 다 조합을 해보고 골랐는데 가장자리 여기를 일단 좀 자연스럽게 눌러주니까 이 안쪽은 기존에 쓰던 21호보다 밝은 어떤 색을 쓰더라도 다 소화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심은 저의 실제 톤보다 더 밝은 13호와의 조합이 가장 입체감이 느껴지고 만족스러웠습니다. 13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하면 제 피부에 밝아요. 차이 보이시나요? 제 얼굴에 이 색상 단독은 절대 안 씁니다. 피부가 뽀얗게 되고는 싶지만 어색하게 둥둥 뜨면서까지 막 하얀 얼굴로 다니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이라 그러면 뭐 단순히 밝고 어둡기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건강해 보이는 윤기와 자연스러움, 그쵸? 건강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르게 커버를 하고 은은한 그런 투명광을 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광, 글로우 이런 거 좋아하는 거는 건강해 보이는 톤과 윤기가 있을 때 고급스럽다, 예쁘다 이렇게 느끼시는 기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위적인 톤 보정이 들어가면 나의 건강함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무조건 밝은 톤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제가 딱 하나만 골라서 단독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역시나 저는 21N1을 재구매할 것 같아요. 이게 17N1이고 이게 21C1인데 17N이나 21C의 화사함도 욕심나지만 워낙 빛 반사가 좋고 글로우가 좀 자연스럽게 돋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자연스럽게 혹은 오히려 차분한 듯 살짝 어둡게 발라도 색조를 얹어보면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 빛 반사가 다 하는 거죠. 윤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제 얼굴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여러 피부톤에 테스트를 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쿨톤이지만 보통 파운데이션은 웬만하면 뉴트럴 계열을 쓰지 쿨한 색을 잘 안 쓰잖아요. 뉴트럴한 걸 확실히 더 선호하는 편이고 뭐 블러셔나 섀도우, 립 이런 색조를 쿨한 걸 써서 쿨한 느낌을 입히는 편인데 저보다 피부가 밝다 그러면 13, 17 이런 밝은 호수를 단독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헤라 제품이나 타사 제품 17에서 19호 정도 썼다 그러면 17N과 21C 중에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 더 밝은 게 필요하시면 13을 단독으로 쓰시면 되는데 보통 어느 브랜드 제품이나 21호를 내가 주로 쓴다 그러면 저는 이
기획 세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21호인데 쿨톤이야. 그래도 저는 이 기획 세트를 추천을 해요. 21C를 사용을 했을 때보다 21N에다가 여기 들어있는 다이아 색상 00 다이아 조합을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예뻤어요. 그럼 21C는 누가 쓰냐? 평소 17에서 19호를 쓰는 쿨톤이 단독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예쁘더라고요. 피부가 또 저보다 어둡지만 21호를 사용하는 분들 많잖아요. 저한테는 그냥 뭐 차분하게 자연스러운 21호가 저보다 어두운 분들께는 좀 더 화사하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21N1을 단독 사용했더니 화사해 보이고 다 좋아. 다 좋은데 턱선의 이쪽에 뭔가 컬러가 살짝 뜨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여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누르겠다고 제가 쓰는 23호를 사서 지금 쓰는 21호랑 같이 조합하지는 마세요. 그럴 때는 25호를 사야 돼요. 25호를 턱선에 쓰고 21호랑 같이 여기 센터로 조합을 해서 바르는 게 훨씬 예쁩니다. 포실포실하게 입자감 있는 포뮬러가 아니라 리퀴드 같이 발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25호랑 같이 쓰더라도 색상 연결을 그렇게 뭐 어렵게 느끼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뭔 소리야? 뭘 어떻게 사서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복잡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색조합은 시도하지 마시고 단독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헤라는 국내에서 가장 색상을 정말 가장 다양하게 출시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단독 사용만으로도 이미 많은 피부가 이 제품들을 소화할 수 있어요. 다만 늘 할 수 있는 선에서 제품력을 극대화시키길 원하는 코덕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걸 공유하는 겁니다. 얼굴 지우고 두 가지 색상 같이 바르는 걸 보여드려야겠죠. 23호를 이 사이드에 먼저 바르고 이 안쪽에 이어서 13호를 발라서 마무리할 거예요. 13호를 센터에 먼저 바르고 이 가장자리에다가 마치 쉐이딩 하듯이 23호를 막 이렇게 연결해도 물론 되지만 어두운 걸 먼저 쓰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다들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23호를 바를 건데요. 여기 광대뼈나 여기 턱선에서 시작하세요. 정확히 말해달라고요? 정확히 잘라 없애버리고 싶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그다음에 살짝 한 1cm 정도 앞으로 들어오면서 경계선 한번 눌러주기. 이때는 새로 묻히지 않고 퍼프에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23호 발랐어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커버가 안 돼서 쌩얼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불그스름한 느낌이 있죠. 여기는 이어서 13호를 발라보겠습니다. 앞볼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붉은 느낌을 이렇게 살짝 찍어줘요. 밝죠, 제 얼굴에. 이렇게 찍고 앞볼에 뽀송하게 화사하게 올라오죠. 제가 예전에 다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좀 커버가 올라가는 이마나 콧날, 앞턱 위주로 색깔 연결해 놓고 눈가 이런 데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경계선 펴서 이렇게 연결. 콧망울 쪽은 살짝 밀어서 남은 걸로 다 연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고 그 경계선 부분에서는 먼저 발랐던 색상이랑 살짝 겹치는 정도로 끝나면 돼요. 어두동도 너무 두껍지 않게 화장을 보통은 할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색상이 많이 화사하게 올라오죠. 근데 보면 이쪽은 전혀 허옇지가 않다는 거.
그 어떤 쿠션들보다 입자감이 덜해서 제가 원래 권장하는 수직으로 이렇게 바르라고 많이 했죠. 그 방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펴바르듯이 발라줘도 되게 매끈하게 잘 발려요. 그렇게 하다가 혹시 뭉치거나 살짝 뜬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수직으로 다다다다다다 눌러주면 그게 매끈하게 펴져요.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이거 바르는데 앞에다가 바르고 이어서 이 제품을 바르기 때문에 밀어 바르지 말고 두드려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발라줘라. 모공을 채울 때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두드린다 그러면 모공을 채우는 부위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텐션, 이렇게 두드려 바르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약간 텐션을 줘서 커버를 해주시면 더 매끈하게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끝이에요. 여기서 계속 막 떡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한테 돈 내고 바른 듯한 그런 피부 표현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데 기존 쿠션에서 볼 수 없었던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이 발릴 수 있는 기술력의 제품이 있으면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내가 적당한 선에서 바르는 거를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감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바르는 걸 제품 소개할 때마다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영혼 없이 봐도 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과는 무섭거든요. 끊어주는 시점을 잘 맞춰줘야 발림은 물론이고 유분이 나와서 무너질 때도 우리가 고가의 리퀴드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예쁘게 무너진다고 표현하는 그거 있죠? 개기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 피부의 광처럼 무너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조합해서 바르니까 다크닝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바르고 밖에 나갈 때는 이 13호는 그냥 집에다 두고 13호만 수정용으로 갖고 나갑니다. 이만큼 바르고도 더 가릴 게 있어서 커버가 조금 더 욕심난다 그러면 그땐 이 제품에 빛 반사와 윤기가 죽지 않게 국소적으로 컨실러를 써주세요. 여기 증정에 이 제품 들어있는데 이 팁을 그대로 얼굴에 가져가서 찍으면 피부 표현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쿠션을 바르기 시작할 때쯤 이걸 꺼내서 손등에다가 이렇게 먼저 발라주세요. 이렇게. 어차피 이 손 안 쓰잖아요. 그럼 한 손으로 바르는 동안 덜어놓은 이 컨실러가 살짝 마릅니다. 이건 아주 예전 저희 선배들부터 그때부터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많이도 아니고 아주 살짝 말랐을 때 커버하기 딱 좋은 밀착이 아주 쫙 되는 그런 점성으로 조금 더 바뀌거든요. 급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 크기는 그냥 손가락으로 커버를 하기도 하고 좀 작은 것들은 이렇게 브러쉬에다 묻혀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광대뼈나 이 볼 쪽에 자잘한 잡티가 넓게 퍼져 있다 그러면 이 퍼프에 요거를 찍어서 추가적으로 한층 더 쌓아 올리듯이 커버를 해줍니다. 찍어서 잡티가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한 부위에 이렇게 묻혀요. 지금 화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두껍게 얹어졌으면 그 부분을 살살살살 두드리면서 경계선이 없어지도록 경계선 두드리면서 바깥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피부와 연결이 되게끔 커버를 해줍니다. 당연히 펴지 않고 수직으로 두드려 주듯이 얹어줘야 돼요. 힘줘서 누르면 오히려 커버가 안 되고 힘을 빼고 층을 쌓아야 커버가 더욱더 잘 올라갑니다. 또 이걸 보고 무조건적으로 한 번에 두 가지 색상을 덜컥 구입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테스트를 하라고 해도 요즘은 파운데이션까지 온라인에서 구매를 더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어쨌든 기존 사용했던 제품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색상만 고릅니다.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세요. 뭐 타사 제품이든 헤라 제품이든 과거에 잘 썼던 색상 그리고 그걸 쓰고 어땠는지. 제가 대부분의 제품들과 색상을 대략 다 아니까 최대한 좁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 가지 색상을 써보고 예쁘고 자연스러우면 끝입니다. 뭐하러 귀찮게 저처럼 막 두 개를 써요. 그냥 하나만 써도 충분히 예쁠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쓰는 건 피부 표현에 있어 내가 뭔가 더 욕심이 나고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한 확실한 니즈가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색을 골랐으면 일단 사용감에서 당연히 마음에 들어야 하겠죠? 너무 좋은데 살짝 밝은 것 같아. 턱선 여기가 좀 뜨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턱선, 이 사이드 쪽을 그냥 조금 얇게 발라주면 돼요. 그건 제가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하필 트러블이 턱선에 집중돼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편이라서 여기를 얇게 바르고 싶어도 얇게 바를 수가 없는 케이스야. 그럴 때 두 가지 컬러를 같이 쓰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같은 두께감의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색상이 어두워지면 색소 보정력은 조금 더 좋아집니다. 두 가지를 써주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한데 타사 제품은 대부분 컬러가 몇 개 안 되니까 무난하게 보통은 한 개 정도만 건너뛰라고 하는 편이죠. 예를 들어 1호랑 3호를 같이 쓰는 식으로. 근데 헤라같이 컬러가 많으면 두 개 정도까지 건너뛰어 쓰라 해도 대부분 잘 쓰긴 하지만 톤끼리 합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다 조합하지 마시고 13에 21N을 같이 쓰거나 13에 23 그리고 17에 23, 17과 25, 21N이랑 25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건 아주 괜찮고요. 나머지 경우의 수는 조합을 고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단독으로 골라 쓰시는 게 좋아요. 컬러끼리의 이런 합을 고려하지 않고 욕심을 내다 보면 뭔가 약간 어색해집니다. 지금 말한 이 합이라는 것도 헤라의 최신상 리플렉션 쿠션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 구입을 계획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사용 중인 이 제품의 색상 그리고 사용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저한테 자세히 말해서 물어보시라고. 제가 제일 잘 아니까. 파운데이션 비교는 AI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업데이트가 빠릅니다. 심지어 저를 이용하는 거 공짜입니다, 여러분. 메쉬 쿠션, 스펀지 쿠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질문이 항상 있어 왔는데 이것들은 부차적인 요소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용물이죠. 이게 메쉬를 통해 걸러지듯 나오면 초보분들이 사용하기에 아무래도 양 조절이 쉽고 좀 더 리퀴드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 가능한데 메쉬 안에 가둘 수 있는 거는 크리미한 제형이라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커버를 해보면 리퀴드 파운데이션과는 뭔가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마무리감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쿠션 중에서 윤기와 광이 유난히 예쁘고 마음에 들었고 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촉촉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까지 됐던 제품들은 거의 다 메쉬망 타입이었을 거예요. 헤라 글로우 쿠션도 이렇게 입자감이 없는 피부 표현을 위해서 메쉬망 타입을 선택했는데 가장 먼저 제가 샀던 21N1 이걸 다 쓰면서 놀란 건 써도 이 메쉬에 꺼짐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메쉬 타입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크림 타입의 약간 꾸덕한 혹은 쫀득한 그런 내용물이라서 쓸수록 양이 줄어들면서 메쉬가 그 내용물에 달라붙어서 같이 아래로 처집니다. 그럼 더 이상 잘 안 묻어나니까 그쯤 돼서 메쉬를 찢어보면 크리미한 내용물이 용기 가장자리에 꽉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걸 억지로 묻혀서 쓸 수는 있지만 걸러주는 메쉬 없이 남은 걸 그냥 이렇게 찍어서 써야 되는 거라 처음에 그 발림이나 사용감이 나오지 않죠. 아까워서 쓰긴 쓰는데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양 조절을 좀 더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헤라 쿠션은 거의 뭐 안 나올 때까지 제가 썼는데도 메쉬 처짐이 전혀 없어서 찢어봤더니 역시나 보여드릴게요. 찢었더니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보이세요? 원래 이 헤라의 제품은 또 메쉬고 이거는 지금 찢은 겁니다. 메쉬 안에 내용물만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스펀지가 또 들어있었던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거를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나중에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긴 한데 제가 보통 제품 쓰기 전에 상세 페이지를 원래 잘 안 봅니다. 브랜드한테 영업당하거나 설득당하기 싫어서 제품을 다 써본 뒤에 보는 편이거든요. 메쉬 쿠션이 좋다. 아니다. 스펀지 쿠션이 더 좋다. 그러지만 알고 보니 헤라 글로우 쿠션은 각각의 장점을 다 갖고 있었다. 메쉬 타입이지만 스펀지 타입이기도 해서 꾸덕한 그 크림 제형의 기존 우리가 알던 글로우 쿠션의 그 내용물이 아닌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내부 스펀지가 고르게 1차적으로 머금고 있고 또 그게 다시 한번 메쉬를 통해 걸러지듯 퍼프에 묻혀지니까 입자감을 최소화한 그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사용감을 더 쉽고 예쁘게 우리가 쿠션으로 구현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기술력이다. 이거 구입해서 잘 쓰고 계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정상적으로 일단 충분히 사용한 뒤에 더 이상 처음과 같은 커버력이 나오지 않는다. 거의 다 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버리지 말고 메쉬를 꼭 찢어보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퍼프가 닿지 않는 이 가장자리 쪽은 제품이 아무래도 좀 남아있게 되는데 이렇게 메쉬를 다
찢어서 없애버려도 꾸덕한 크림 타입이 아닌 묽은 리퀴드 타입의 내용물을 스펀지가 완전히 머금고 있는 상태라서 그냥 스펀지 쿠션 우리가 쓰던 것처럼 남은 걸 퍼프에 묻혀 써도 거의 처음과 동일한 발림성이 재현이 돼서 끝까지 퍼프에 뭉침 없이 잘 쓸 수 있다. 메쉬를 찢을 때만 이렇게 아무렇게나 찢어 발기면 안 되고 잘 찢어야 끝까지 사용하기 더 편하기 때문에 찢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여기에 발랐던 23호 이것도 지금 뭐 거의 다 쓰고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는 남겨놔야 되니까 가장 최근에는 제가 여기다가 23호 사용을 중단을 하고 25호를 턱선에 쓰고 있었어요. 저는 뭐 25호라도 13호랑 연결해서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23호를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로 자른 후에는 팽팽하게 당기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메쉬를 제거하고 나면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내용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피부 표현이 뭐 너무 예쁘다, 광난다, 고급스럽다 등등 뭐 발랐냐고 댓글로 물어봤던 것들이 전부 헤라 쿠션 쓴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같이 썼던 색조 제품들 정보를 드려야 해서 추가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때는 헤라 글로우 쿠션 바르고 이어서 메이크업 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 제품과 같은 라인에서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써봤습니다. 쿠션이 이렇게 리퀴드 파운데이션 바른 것 같은 사용감으로 나왔는데 이거랑 같은 라인에서 리퀴드가 또 출시되면 따로 나온 거잖아요. 그건 또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